1번, 9번, 10번. 실수 A, B에 대해서 조건 P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빵이다. 그럼 너는 무슨 뜻이냐? A도 0이고 B도 0이다. 이런 뜻이고요. 자, Q는 뭐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AB다. 자, 그럼 얘는 왼쪽으로 넘겨서 는 0 만들면 A-B의 제곱이 0이다. 이런 뜻이고요. A랑 B가 같다. 자, R은 무슨 뜻이냐?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A-B 이렇게 두 개가 같다. 자, 절대값 같은 경우는 우리 뭐해서 푼다? 제곱해서 푼다. 이런 거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너 제곱하고 너 제곱하면 어차피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이니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다. 그러면 요게 이렇게 지워지고 얘도 지워지면서 4AB가 얼마입니다? 0입니다. 그러니까 AB가 얼마입니다? 0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얘는 뜻이 AB가 0이다. 이런 뜻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해라. 왜 이렇게 준 건데? 자, 일단 P는 Q이기 위한 가조건이다. 이렇게 지금 준 겁니다. P는 둘 다 0이에요. 그러니까 P는 뭐야? A하고 B하고 둘 다 0이야. 그리고 얘는 A하고 B하고 그냥 같다 이 얘기야. 그럼 이거는 0으로 같아도 되고 1로 같아도 되고 2로 같아도 되고 그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P하고 Q를 비교해보면 얘가 좀 어떻고 작고 얘가 좀 큰 거야. 그러니까 P의 입장에서 보면 P가 작은 거니까 얘는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나 P면 나 R이기 위한 나 조건을 구해라. 이렇게 지금 준 거예요. 그럼 나는 P하고 R을 비교하면 되는데 P는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둘 다 0이어야 되고요. R은 곱해서 0이어야 됩니다. 그럼 곱해서 0이라는 말은 하나만 0이어도 되고 둘 다 0이어도 되고 뭐 이런 뜻이니까 얘가 좀 더 어떤 거? 큰 거, 얘가 좀 더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P면 R이 이제 참이 되는 거죠. 얘가 더 작은 거니까 P면 R이 참이면 그 친구의 대우인 나달은 나피다가 될 거고요. 그럼 나피의 입장에서 보면 나달을 기준으로 했을 땐 얘가 더 어떤 거라서 큰 거라서 나피는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충분, 두 번째 거는 필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9번 봅니다. 이거 원방이니까 원방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해. 아니다. 봐라 그냥. 왜냐면 도형의 이동에서도 나올 수 있잖아. 그지? 자, 동시에 접하고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2,4가 점 얘가 원의 내부에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그걸 만족하는 자연수 R의 개수는 얼마냐? 뭐 이렇게 지금 물어본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알기 전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라는 말은 반지름을 가지고 우리를 누구 결정을 한다? 중심을 결정을 한다. 그런데 사실은 부호가 결정이 안 돼서 풀마 R, 풀마 R로 가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되면 얘 사분면의 위치 알게 되면 부호가 결정이 되는데 일단 요 점을 우리가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2사분면이라고 보시고 나는 중심은 마이너스 R, R이다. 이렇게 잡아주는 게 기본 세팅입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서 내가 원방을 세우면 X 플러스 R의 제곱 그리고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인 건데 그걸 가지고서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2,4라는 점을 지나는 원방을 구하세요 라고 했다면 이렇게 하나, 조그맣게 하나, 이렇게 크게 하나,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어. 그림이 왜 이래? 이게 원이야? 이게 원이냐고 성가봐.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응? 다시 한번 이건 좀 약간 신경 써서 한번 다시 그려볼게. 마음이 좀 급했어. 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다시 자 봐라. 미리 원을 그려야지. 에이, 야, 오늘은 날이 아닌가벼. 에이, 모르겠다. 자, 이렇게 있다. 여기 뭐 있어? 마이너스 2,4 이렇게 있다는 뜻이야. 됐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요 접할 때의 반지름은 어떻게 되는지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점을 지나면서 여기에 접하고 여기에 접하는 뭘 찾으면 된다? 원을 찾으면 됩니다. 그럼 일단 접할 때부터 한번 봐봐.
이 점을 지날 때는 어떻게 되냐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r-2의 제곱에 여기다가 4 집어넣어서 4-r의 제곱은 r제곱이에요 식이 될 거고, 그러면 r제곱 해서 하나 지워지면 r제곱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8r 그러니까 마이너스 12r 그리고 4 여기는 16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 20은 0이다 인 거라서 20 마이너스 하면 r은 하나 얼마? 2 하나는 얼마일 거다? 10일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 조그말 때 반지름이 얼마야? 2야. 요 클 때 반지름이 얼마다? 이 라지 r이라고 쓸까요? 얘는 얼마?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제 제가 내부에 들어갈까 하고 생각해 보면 대충 조금 감이 오실까요? 이보다는 조금 반지름이 뭐야 된다? 커야 된다. 그러니까 X축, Y축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3인 원을 그리면 이야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이 점을 내부에 포함하겠다. 그치? 그러면 R이 얼마일 때도? 4일 때도 에이 갖고 온 김에 한 번에 다 갖고 올걸. 반지름이 뭐일 때도? 4일 때도 이렇게 X축과 Y축을 동시에 접하면서 이 내부의 점을 다 포함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커지고 커지다가 딱 마지막에 걸리는 때가 반지름이 얼마일 때? 10일 때란 얘기죠. 그럼 10보다 더 커지면 이제 얘는 더 이상 이 점을 포함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반지름은 누구와 누구 사이? 2와 10 사이입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 만족하는 자연수는 3부터 누구까지가 된다? 9까지가 된다. 개수 얼마? 7개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원래 이 문제는요 좀 그래.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 개정되기 전에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내용을 알면 사라진 단원인데 이걸 알면 뭐 이렇게 머리 안 쓰고 그냥 답만 대입하면 뿅 하고 나오긴 원래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림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 약간 애매합니다. 범위가 사실은 선생님이 조금 약간 넘어갔어 선을 내가 봤을 땐. 하면 얘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그러면 그 다음에 y는 x 대칭하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에 또 x축 대칭 마이너스 7, 12번 해야 되나 보다 그치? p11 그러면 그 다음은 7,3 그 다음은 마이너스 야 저거 x축 다음에 원점 대칭 아니야? 그럼 7, 마이너스 3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y는 x 하면 마이너스 3, 7 그래서 다시 이제 p13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잘했지 이제? 끝났죠? 자 그럼 몇 개씩 돈다? 12개씩 돈다. 그럼 주기가 얼마? 10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p x99에 10 더하기 y99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99번째 p99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이제 이것만 잘 구해주면 되는데 이 중에서 누구랑 같은지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자 근데 현재 주기가 몇 개이기 때문에 12개이기 때문에 나는 이 친구를 뭐로 나눴을 때 12로 나눴을 때 뭐만 확인하면 돼? 나머지 이것만 확인하면 되죠. 그러니까 99를 12로 나누면 얘는 8 해서 이게 얼마고? 96 이렇게 되고 그럼 나머지가 얼마다? 3이다. 그럼 누구랑 똑같아? 얘랑 똑같은 거야 그지? 그러니까 P3이랑 똑같아서 너는 7,3이고 그럼 이 친구가 X에 99 이렇게 되니까 게다가 10을 이렇게 곱해주면 70 그리고 여기는 이게 3이니까 이렇게 플러스 3 해주면 70 더하기 3 해서 답은 73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5점에 경찰이 있습니다. 경찰. 그리고 해적선이 있어요. 해적선을 A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해적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경찰의 속도가 해적선의 속도의 몇 배? 2배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속도가 해적선의 속도의 2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가 한 칸을 가면 너는 몇 칸을 가? 2칸을 간다 이 얘기야. 오케이? 이게 해적선을 잡은 상황이에요. 해적선을 잡은 상황.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이랑 해적선이 가는데 해적선이 이렇게 오고 경찰이 이렇게 오면 얘네들이 얘가 2칸 갔을 때 얘는 몇 칸? 1칸 간. 요런 데서 만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약간 그림 좀 잘못 그렸네. 그러면 뭐 다시 뭐 요렇게 2칸, 요렇게 1칸. 모르겠다. 그림은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되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둘이 만나는 지점의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보면 경찰의 속도가 해적선의 속도의 2배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비가 항상 몇 대 몇일 거다? 2대 1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럼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을 모으면 뭐가 된다? 원이 된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슨 원? 아폴로니우스의 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그럼 아폴로니우스의 원에 푸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 하면 돼? OA에 지금 얘는 두 칸 한 칸이니까 몇 대면? 2대1 내분점 이거 구해주시면 되고 그 점들 그리고 외분점 이렇게 구해주면 그 2대1 내분점이 결국에는 원의 뭐가 된다? 지름의 양 끝점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5하고 A의 입장에서 2대1 내분점 그리고 2대1 외분점은 요 길이만큼 한 칸 A 쪽으로 가주면 이게 이제 외분점이 될 거니까 이 점이 2대1 외분점. 두 칸, 한 칸 바깥쪽에 있으니까 2대1 외분점이 될 거고 너를 뭐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원을 하나 이렇게 그리면 이게 사실은 점 P가 될 수 있고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여기서 두 칸, 여기서 한 칸 이런 길이비를 무조건 다 만족을 한다 이런 얘기인 거지. 여기가 따라왔을까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점 P들을 모았을 때 그 도형의 넓이가 몇 파이래? 20파이다 이렇게 준 거야. 그럼 20파이란 얘기는 얘는 파이 R 제곱이다 이런 말과 같고 그럼 반지름의 제곱이 얼마니까? 20이니까 R은 2루트 5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괜찮아요? 그럼 R이 2루트 5라는 얘기는 요 원의 누가? 지름이 얼마란 뜻이고 4루트 5라는 뜻이고 요걸 한번 잘 생각해봐. 우리 요거 세 칸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누면 이게 2대1이니까 요 길이 그대로 가면 사실 오른쪽으로 선을 그었을 때도 얘가 이렇게 세 칸으로 쪼개지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지름의 입장에서 보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인데 그 길이가 이거의 몇 배인? 2배인 4루트 5입니다. 이렇게 내가 길이를 받은 것과 같으니 그럼 요거 한 칸은 얼마라고 볼 수 있다? 루트 5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럼 네가 루트 5, 니도 루트 5, 니도 루트 5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 5에서부터 A까지 거리는 얼마가 된다? 3루트 5가 된다는 게 이 문제의 조건에서 주어진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A라는 점이 뭐라 그랬어? K, 2K라 그랬어. 그치? 그러니까 얘는 원점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니까 루트 K제곱, 2K제곱 제곱하면 5K제곱 이렇게 될 거고 이게 루트 5 곱하기 뭐가 될 거다? K가 될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K는 얼마예요? 3이에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쉽진 않죠? 뭔 문제 돼요? 선생님은? 근데 뭐야? 이 길이가 3루트까지는 돼요? 네.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1,0 K, 2K K제곱 4K제곱 그러니까 요 전에 식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K제곱 더하기 4K제곱 이렇게 얘가 이제 0,0이니까 이해됐을까요? 그 다음에 왜 루트랑 K랑 루트는 그냥 뺀 거고 K제곱은 K 그래서 K가 3 근데 내가 이 문제를 처음에 어떻게 접근했냐면 해적선은 무조건 경찰에게 도망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좀 이상하잖아. 야, 씨, 경찰선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해적선이 이렇게 오는 게 말이 돼? 그래서 내가 처음에 해적선의 방향으로 무조건 이렇게 계속 점을 찍어봤는데 이게 아무 도형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딱 보면 원인데 도형의 넓이가 20파 이러면 원이잖아. 그치? 그럼 아폴로니우스 선밖에 없는데 아무리 상식적인 선으로 도망가봐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뭐지? 이렇게 맞은편으로도 갈 수 있나 하고 있는데 딱 아무튼 뭐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저 풀 때는 약간 비유가 좀 애매하다, 그지? 어떻게 해적선이 막 경찰선, 야 경찰선이다 하면서 이렇게 같이 갈 수가 있냐고, 그죠? 저는 그랬어요. 선생님한테 이러지 마. 하고 선생님이 욕했다고? 욕은 아니지 이 정도면, 그죠? 자. 오랜만이다, 그지? 자, 가보죠. 14번. 14번은 이렇게 직사각형이 이하 이렇게 있고요. 지금 여기가 A, B, C, D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P라는 점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1, 여기가 3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에 길이가 5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요 4개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 구해라 뭐 이렇게 지금 준 건데
그 최소값을 L이라고 할 때 L의 제곱의 값이 얼마냐 뭐 이렇게 지금 물어본 겁니다. 자, 뭐 튕기고 있으니까 자꾸 펴주면 되는데 일단 좌표부터 줍시다. 내가 얘를 0,0 원점으로 잡으면 너는 0,3이 될 거고요. 너는 5,0 그리고 너는 5,4 그리고 너는 0,4 이렇게 될 겁니다. 문제 잘못 그리셨어요. 왜요? 잘 그린 거 아니야? 여기 왼쪽 A, B가 아하, 요게 2군요 그러면? 아하, 그럼 여기가 2 그러면은 여기가 3 이렇게만 바꾸면 되죠 그러면? 3 3 3 자, 그러면 이제 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2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요 축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계산을 해보면 이 P라는 점을 이렇게 내려서 얘는 뭐로 찍으면 된다? P 프라임 얘는 그러면은 X좌표는 그대로 Y좌표는 음수로 가서 0,-2다 라고 찍으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떻게 될 거다? 같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자, 색깔을 두 번째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튕기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얘를 요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킬 겁니다. 그럼 너는 P2 프라임 이렇게 찍을 거고요. 요 길이가 1이기 때문에 1만큼 올려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 0,3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어떻게 될 거다? 같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세 번째는 요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튕기고 이렇게 튕깁니다. 그러니까 나는 요 선을 하나 이렇게 쭉 만들어서 최소값을 구한다고 치면 얘를 기준으로 요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또 시키는 거죠. 어떻게 되냐? 쓱 이렇게. 그럼 대칭 이동을 이렇게 시켜주면 너의 x좌표가 5기 때문에 여기가 5죠? 그럼 여기도 아까 또 잘못 찍었네. 여기 3이 아니라 4잖아. 그죠? 오늘 정신없네. 자, 그래서 여기가 3, 4. 그럼 여기가 이제 5, 여기가 5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는 뭐가 될 거다? 10,4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요 길이가 하트? 별? 요 길이랑 이제 또 어떻게 된다? 똑같아진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 게 싹 이거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최소가 되니? 얘하고 얘를 직선으로 그어야 최소가 되고 그럼 그때 최소값은 루트 10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돼? 루트 136이다. 이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가 L인데 그거를 제곱한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136이에요.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갔다 와서 나머지 거 마무리 할게요. 한 3문제 정도 남은 거 하고 Y제곱은 4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A라는 점이 3,1 넌 봐야 돼. 그러니까 진짜 반드시 you must 봐야 돼. 이거는 잘 어디도 못 풀어 이거. 자, B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 C예요. 그리고 P라는 점이 이제 원 위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생긴 원 위를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얘네들의 무게중심이 있어요. G.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이 무게중심을 구해라. 이게 이제 1번 문제고요. 두 번째는 G에서부터 직선 AB 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 그러니까 문제 총 2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는 뭐냐? 라고 하면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자치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점과 B라는 점과 원위를 돌아다니는 P라는 점이 있는데 그 세 점의 무게중심들을 모아서 생기는 그 자치의 방정식의 식을 한번 구해봐. 이게 일단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 방정식 풀 때는 뭐부터 세팅하냐면 점의 좌표부터 세팅을 하거든요. 그런데 A점, B점, P점은 이렇게 우리가 세팅을 한다면 이 G점의 좌표를 우리가 뭔지 모르니까 좀 얘하고 구분하기 위해 뭐라고 쓰고 A, B 이렇게 쓸 거고 그러면 우리는 A와 B의 관계식을 세웠을 때 이게 저 무게중심의 어떤 자체의 방정식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X, Y에 관한 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A, B로 바꾸지? 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게 뭐야? 이 세 개의 무게중심이 누구다? 너다. 이런 거 쓰는 거죠. 그러니까 X좌표 3개 뭐해서? 더해서 3분의 X 더하기 0 더하기 3 이렇게 계산한 거 3 더하기 X 해가지고 X좌표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 것이 무게중심의 무슨 좌표일 거고 X좌표일 거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Y좌표끼리 다 더해서 어떻게?
y 더하기 6을 3으로 나눈 것이 무게중심의 무슨 좌표가 될 거다? y좌표가 될 거다. 이렇게 쓰면은 이 세 개의 점들을 연결할 수 있는 P점과 G점을 연결할 수 있는 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식이 누구와 누구의 식이기 때문에 x와 y에 대한 관계식이기 때문에 나는 이 식 자체를 누구와 누구로 정리한다? x와 y로 정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서 3의 2 너를 넘기면 마이너스 3 여기는 곱하면 y좌표는 3b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x는 으로 y는 으로 식을 바꿔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x와 y에 관한 관계식에서 누구와 누구로? a와 b의 관계식으로 바꿀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x자리에 누구를 넣어? 3a 빼기 3을 넣고 y자리에 누구를 넣는다? 3b 빼기 6을 넣는다. 해서 식을 완성하시면 이게 이 무게중심의 자치의 방정식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네네. 이거 분필 묻었는데 될까? 오호. 자, 그래서 이제 식을 좀 정리할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3의 제곱, 얘도 3의 제곱으로 약분이 돼서 이게 3이 아니라 누구로 나눠야 돼? 3의 제곱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3 한 번, 3 두 번 이렇게 약분이 돼서 식이 a-1에 뭐가 되고? 제곱이 되고 너도 3 한 번, 3 두 번 이렇게 약분이 돼서 b-2에 뭐가 되고? 제곱이 되고 그럼 얘는 9분의 4다. 이렇게 이제 식이 완성이 되면서 결국엔 저 G점들을 모으면 뭐가 된다? 중심이 1,2면서 반지름이 얼마인? 3분의 2인 원의 방정식이 된다. 까지가 첫 번째 자체 방정식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나 한마디만 좀 할게. 나 있잖아. 시험 범위가 원방 들어가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내용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잖아? 무조건 나한테 다시 물어봐야 된다. 알겠지? 이거 시험에 잘 나와. 무게중심 하는 거 무조건 물어봐야 돼. 나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하면 무조건 물어봐야 된다. 알겠지? 천천 뭐 확인해야 돼. 영생 너 좀 알지? 이거 그래. 다른 방법 뭐 어제 내 그림을 해준 거? 그 블랙라벤 가지고 전부가 치킨 사이에 그걸 그래가지고 거기 3분의 1에서 3분의 1 해서 그랬어? 오케이. 자,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도대체 나머지 1번 문제는 끝났는데 이제 다음 문제가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원위의 G라는 점 위에 있는 것과 직선 AB라는 요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렇게 지금 문제를 준 거거든요. 자, 이건 좀 왼쪽에 놨게요. 자, 이건 뭔데? 하고 생각을 해보면 G라는 게 일단은 이 중심이 1,2면서 반지름이 3분의 2인 이 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우리는 G라고 부르는 거고 지금 A점은 3,1 그리고 B점은 0,5 뭐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되겠죠. 다 지워버리자. 일뜻하게. 자, 그러면 요 직선과 요 원위의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데 실제로 이 G점은 딱 하나가 아니라 원 위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다니는 점들인 거라서 G점을 움직이다 보면 길이가 좀 길어질 수도 있고 길이가 좀 짧아질 수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그 길이 중에서 가장 어떨 때? 클 때를 구하고 싶다 인 거고 그럴 때는 누구랑 연결하는 거? 중심이랑 연결하는 거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죠? 그러면 G가 어디에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가 그 길이가 가장 커지게 될 때고 그러면 이 거리 중심거리 D와 여기 보이는 누구의? 반지름의 합으로 너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였다고. 그러면 이거 계산 또 해야 돼. 이거 뭐 해야 돼? 일단 직선의 방정식부터 세워야 돼. 기울기 어떻게 될까요? 하고 생각해 보면 x좌표 빼기에 y좌표 빼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 그럼 0,5로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4 x 플러스 뭐가 될 거다? 5가 될 거다. 자, 그럼 여기다 3배해서 3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5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15는 얼마다? 0이다 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D라는 건 이 점에서부터 요 중심까지의 거리가 될 거니까 루트 16 더하기 3의 제곱 9분의 여기는 1, 여기는 2 대입해서 여기다가 1, 여기는 2 대입하면 4 플러스 6 빼기 15 이렇게 되니까 얘는 여기가 절대값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고요. 그럼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5는 1인가요? 이렇게 이제 결정이 돼서 D값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그걸 기준으로 반지름이 얼마니까? 3분의 2니까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1 더하기 얼마가 되고 3분의 2가 되고 계산하면 3분의 5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있죠?
그래서 어렵다, 아니, 각각을 풀면 둘 다 알고 있으면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계산이 좀 길고 저 두 개를 합쳐놓으니까 되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 가보죠. 자, 일단은 전체 집합 1, 2, 3, 4, 5, 6, 7, 8 A가 이렇게 B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가족권과 나조건을 만족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봐 이렇게 지금 문제를 준 거고요. 자, 저는 나부터 한번 가볼게요. 나 얘를 이렇게 보면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 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뭐가 보이는 게 있는데 뭐냐면 교집합과 여집합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걸 차집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식을 다시 뭐라고 쓸 수 있다? 얘는 X에서 누구를 뺐다? A 교집합 B를 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누가? X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게 이제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A 교집합 B가 2에도 있고 B에도 있는 2, 4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A 교집합 B가 2, 4 이렇게 주어졌는데 X에서 너를 뺐더니 2, 4가 X가 그대로 나왔다는 얘기는 X라는 집합에는 절대로 누가 없다? 2, 4가 없다 이런 뜻인 거죠. 만약에 여기에 X라는 집합에 내가 2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으면 여기에서 2가 빠지면서 X 자체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여기는 그대로 X가 나왔기 때문에 X라는 집합에는 2 또는 4가 절대로 없어야 돼. 그러니까 너를 해석을 다 마무리를 해보면 이건 무슨 뜻이다? 집합 X는 2와 4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2, 4는 절대로 가지고 있을 수 없음. 이렇게 보면 되는 거. 그죠? 자, 그럼 이제 가족권 한번 보시죠. 자, 가족권은 사실 이거 많이 봤던 건데 우리가 A하고 X를 합집합을 할 겁니다. 자, 그럼 A하고 X를 합집합할 거고 그걸 좌변, 우변에다 이렇게 썼다고 쳐보죠. 자, 그럼 A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1, 2, 3, 4, 5가 들어가니까 1, 2, 3, 4, 5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우변에는 B가 들어가면 되니까 2, 4, 8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2하고 4는 어차피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크게 상관이 없어요. 크게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X라는 집합의 원소들을 이제 여기다가 채워 넣을 건데 여기다가 X라는 집합을 채워 넣을 건데 여기에는 2가 있든 4가 없든 크게 상관은 없단 말이야. 두 개가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는.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1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이 오른쪽에는 1이라는 원소가 없다면 두 개가 같아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 이 두 개가 무조건 같아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A 합집합 X, 얘가 지금 B 합집합 X란 말이야. 근데 이 둘이 같아져야 되는데 여기는 무조건 1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지금 1이 있어 없어? 없어. 같아지려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1이 있어야 되는 거야. 같은 원리로 여기는 3이 무조건 있잖아. 그쵸? 근데 여기는 3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두 개가 같아지기 위해서는 무조건 3이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누구도 있어야 돼? 5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같은 원리로 오른쪽에는 8이 있는데 왼쪽에는 8이 없으니까 반드시 X는 또 누구도 포함해야 돼? 8도 포함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X, 집합 X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뜻이야? 반드시 누구를? 1, 3, 5, 8을 뭐 해야 된다? 포함해야 된다. 뭐 약간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집합 X는 반드시 1, 3, 5, 8이라는 원소를 포함해야 돼. 그래야지 얘네들이 같아질 수가 있다 이 얘기야. 그럼 나머지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1, 3, 5, 8 무조건 포함해야 되고요. 2, 4는 무조건 포함하지 않아야 되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6하고 7밖에 없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애가 두 개밖에 없으니 집합 X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마지막 논술형 3번 한번 했죠. 이거 하고 그리고 오늘 모든 실수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 딱 그거 하고
이제 약간 또 따로 질문 좀 받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밖의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 두 개를 그었더니 이게 두 접선이 수직이었다. 이거 딱 보자마자 이제 원방 이번에 시험 대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생각 안 나면 뭐 진짜 좀 위험해요. 이거보다 정사각형 딱 이렇게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딱 알아도 A는 진짜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다. 이런 거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원 이렇게 있고요. 중심이 0,0에 반지름이 5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어떤 바깥의 점, 그러니까 A,1이라는 점에서부터 뭘 그었다? 접선을 그었다. 이렇게 접선 하나, 이렇게 접선 하나 그었더니 하필이면 걔네가 뭐가 되더라? 수직이 되더라.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접점을 중심이랑 연결해도 수직, 접점을 중심이랑 연결해도 수직. 그러면 요거는 반지름, 요것도 반지름, 반지름, 반지름. 다 같아지면서 이거 무슨 사각형 된다? 정사각형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반지름이 지금 5가 아니라 루트 5잖아요. 반지름이 루트 5다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 대각선의 길이가 결정이 되는데 얘는 1대 1대 루트 2 이렇게 되니까 이 길이가 뭐가 될 거다? 루트 10이 될 거다.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10 이렇게 세워주면 a 빼기 0의 제곱 1 빼기 0의 제곱해서 루트 씌워준 게 얼마입니다? 루트 10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양변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1은 10이니까 a는 얼마다? 풀마 3. 근데 여기서는 양수라 그랬으니까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첫 번째 게 결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A 값은 얼마? 3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밖의 점에서의 누굴 구하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렇게 줬으니까 이번에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밖의 점에서 할 때는 저게 이제 3,1인 걸 아니까 이거 3,1을 지나면서 기울기 뭔지 모르면 m 이렇게 두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뭘 세운다? 직선의 방정식을 세운다. 플러스 1. 그래서 얘는 mx 빼기 3m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울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건 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는 친구들일 텐데 그런 친구들 중에서 나는 어떤 친구? 얘랑 딱 원이랑 접하는 친구. 그러니까 접하는 상황인 누구를 이용한다? 디느나를 이용한다. 이걸 가지고서 접하는 m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원의 중심이 0,0인데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일반형으로 쓰시면 mx-y 3m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여기다 0, 0 이렇게 대입하시면 절대값 빼기 3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게 저 거리가 되는데 그게 반지름인 누구랑? 루트랑 똑같을 때의 반지름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식을 완성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거 양변 제곱하면 9m제곱 빼기 6m 플러스 1 너는 m제곱 플러스 1 그리고 너는 여기가 5 이렇게 되면서 왼쪽으로 좀 계산해보면 9m제곱 6m 플러스 1 그리고 너는 5m제곱 플러스 5가 되고요. 자, 그래서 4m제곱에 빼기 6m 빼기 4는 0 그러면 2m제곱 빼기 3m 빼기 2는 0 그럼 여기가 2m m 2 1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될 거니까 m이 하나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는 2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요거 하나 마이너스 2분의 1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넣어서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 또 하나는 m에다가 2를 넣어서 두 번째 접선의 방정식 완성이 될 거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해가 모든 실수. 정리하고 이거 하나만 딱 할게. 봐봐. 얘들아. 해가 모든 실수 부등식 내용인데 이거를 명제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거야. 해가 모든 실수 이런 거야. 자, 일단은 첫 번째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이런 친구의 해가 항상 성립하는, 즉 모든 실수가 되려면 우리가 뭐라고 썼냐면 a가 양수고 판별식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썼었어요. 그리고 요거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A가 0보다 큰데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썼었다고. 얘가 그냥 안 적어도 그냥 봐. 그냥 보고 이해해.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실 다 할 줄 알았던 건데 이제는 더 확실하게 이해하면 되니까 그냥 따라만 와봐.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음수예요.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A가 0보다 작고 판별식은 0보다 작아요가 되고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A가 0보다 작은데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라고. 요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쓰시면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앞으로 두고두고 잘 쓰려면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고. 이해. 다 할 줄 알았던 건데 다시 한번 해보자 이 얘기야. 자, 첫 번째.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를 하나 그려볼게요. 내가 그리고 여기다가 X축 이렇게 그렸다고 치자. 그리고 여기가 1, 여기가 3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X에다 누굴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될 거다? 0이 될 거다 이 얘기야. 되죠? 어렵지 않잖아. 3 대입하면 얼마 될까? 0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에서 한 실근은 1, 한 실근은 얼마? 3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1과 3이에요. 이거고. 그러면 교점이 지금처럼 몇 개면? 2개면 방정식에서는 실근이 몇 개 돼? 서로 다른 2개. 그러니까 판별식이 뭐다? 0보다 크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교점이 몇 개라고 불렀어? 2개라고 불렀다고. 약간 기억나죠? 아, 저게 교점이 2개고 그걸 우리는 방정식에서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불렀다고. 그러면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인데? 얘는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2차 부등식을 우리는 부등식으로도 볼 수 있지만 누구로 바꿔서? 함수로 바꿔서 보는 방법을 뒤지게 많이 생각을 했었다고. 그러면 이 함수로 바꿨을 때 y는 0은 무슨 축? x축.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 보이는 2차 함수가 항상 x축보다 어디 쪽에 있어요? 위쪽에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라고. 그럼 여기에 내가 x축을 하나 이렇게 쓱 하고 그으면 x축이 하나 있는데 2차 함수가 얘보다 항상 위쪽에 있으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 교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되죠? 그러면 얘가 지금 뭐이면도 괜찮아? 잠깐 0이어도 괜찮아. 이렇게 되면 얘가 지금 교점이 없어도 되고 하나까진 괜찮구나 해서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 등호가 있으면 여기도 등호까지는 괜찮은 거야.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뭐가 되면 판별식이 0보다 커서 교점이 몇 개가 돼버리면 2개가 돼버리면 어떤 부분은 위쪽에 있지만 어떤 부분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생기잖아. 지금처럼. 이리지. 그럼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위쪽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위쪽에 있으려면 계속 교점이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되지요? 자, 그러면 또 가끔 이렇게 혼동한 친구들이 있다고. 아, 선생님, 그럼 이거 작다니까 얘는 또 크다라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이 있는데 아닌 거 아시죠? 다시 한번 이거 하나만 더 해봐. 얘가 항상 x축보다 아래쪽에 있어요 라고 내가 이렇게 판정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계속 밑에 있어야 돼. 그지?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한 번만 더 그려본다면 이런 느낌이겠죠? 여기 x축이 이렇게 있다면 얘는 어디로 볼록이면서? 위로 볼록이면서 교점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a가 누구보다 작으면서 0보다 작으면서 교점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되죠? 어렵지 않을 거야. 자, 두 번째. 갱 1차 부등식 한번 보자. 갱 부등식. 자, AX가 B보다 크다. 의 해가 모든 실수.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좀 약간 느낌 이상해. 그지? 이거는 1차인데, 이거 해가 모든 실수가 가능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자, 이런 친구가 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이 부등식을 우리 옛날에 이렇게 풀었다. A가 양수면 양변을 A로 나눠도 부호가 바뀌지 않아요. 이렇게 풀었고, A가 음수면 양변을 A로 나누게 되면 부등식의 부호가 반대로 뭐예요? 바뀌어요. 이렇게 얘기했고, 세 번째는 좀 특수한 경우를 하나 했다고. 뭐였냐면 A가 뭐일 때? 빵일 때 이런 거 했다고. 그럼 A가 빵이면 식이 어떻게 돼? 0 곱하기 X가 누구보다 커요? B보다 커요. 이렇게 됐다고. 됐을까요? 자, 그러면 봐봐. 0x가 b보다 크다를 볼 때 이 좌변은 무슨 값을 때려 넣어도 뭐가 될 거다? 0이 될 거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b 값의 부호에 따라 네가 부호가 플러스면 0x는 1보다 커요가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이건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얘가 만약에 0이면
0x는 0보다 크다. 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0x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돼야 얘가 해가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b가 만약에 모이면 음수이면 해가 무슨 실수다? 모든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b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조금 해가 특수하니까 무슨 해라고 불렀고? 특수한 해라고 불렀고 특수한 해가 되려면 누가 0이어야 된다? A가 무조건 0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기억나죠? 여기서 되지? 약간 아까 니네 프린트 잠깐 이거 잡아봐. 그 명제에서 내가 풀어주고 싶은 문제가 하나 있어. 자, 이거 하나 정리할게요. 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문제를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한번 해보라고. 자, 요런 거 잠깐 한번 볼게요. 자, 문제를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실수 xy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하는 a와 b의 조건을 한번 구해보세요. 뭐 이렇게 이제 줬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문자가 x도 있고 y도 있고 a도 있고 b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데 일단 첫 번째는 얘는 누구를 기준으로 볼 거다? x 내림차순에서 x를 기준으로 볼 거다. 그럼 내림차순으로 x에 관한 2차 부등식으로 이 식을 관찰할 거고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y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a 여기구나. 플러스 ax 뭐 이런 게 하나 들어갈 거고 나머지 상수항들은 요렇게 묶어서 y제곱에 플러스 2y에 플러스 b 이렇게 적혀진 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2차 부등식의 형태에서 항상 얘가 성립하는 조건부터 봐야 되는데 이러면 최고차항이 뭐기 때문에 양수기 때문에 우리 누구만 하면 돼? 얘는 한 별씩만 쓰면 됩니다. 즉 한 별씩이 누구보다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요것만 가주면 이건 항상 성립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 우리 한 별씩 가지고 얘 b제곱 써보면 4y제곱에 마이너스 4ay에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고 마이너스 4 곱하기 너 해주면 너는 마이너스 4y제곱에 마이너스 8y에 빼기 뭐 된다? 4b 이렇게 될 건데 이게 누구보다 0보다 작거나 같으면 항상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4y 지워지고요. 이걸 y에 관해서 이렇게 묶어보니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y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뭐야? a제곱 빼기 4b가 0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x뿐만 아니라 y에다가도 뭘 집어넣어도 이 식이 항상 성립해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되는 거니까 이것 또한 뭐가 되는 거야? 부등식에서 해가 y에 관해서 모든 실수 y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죠. 뭘 집어넣어도 이게 성립을 해야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니까. 따랐을까요? 그럼 이게 또 성립하려면 이 친구의 해가 좀 어때야 되고 특수해야 되고 얘가 무조건 뭐가 되는 상황? 0이 되는 상황만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a 값은 얼마가 돼야 돼? 일단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0y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너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몇 b 된다? 4b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a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너는 이게 뭐로 바뀔 거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바뀔 거고 이게 무조건 성립해야 되는 거야. y에다 무슨 값을 때려 넣어도 항상 성립해야 되는데 네가 무조건 뭐니까 0이니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되려면 이 친구의 보호가 누구보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죠? 얘가 뭐 1 이렇게 되면 0은 1보다 작거나 같다 성립할 거고 3 이렇게 돼도 성립할 거고 그런데 마이너스 1 이런 건 안 할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결론은 얘가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며 그럼 4b는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 b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항상 성립해야 돼. a는 누구고? 마이너스 2고 b는 누구보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됩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야. 얘가 돼요. 어우, 야, 막 애들 막 다들 막 죽어간다, 야, 막. 내가 막 다 죽이는 것 같은데. 또 다. 그죠, 막. 선생님, 그만해. 막 이런 느낌이야. 그지? 약간 이해되냐? 하나 더 남았는데 하나 더 하면 진짜 다 자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이거 진짜 봐야 되는데. 왜냐면 진짜 다 물어봤다고. 다 물어봐. 홀스 하나 드실 분? 아무도 없어? 받아. 자신 한번 해보자. 후.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미안해. 내가 약간 지금 이거 좀 장난이 심했다. 그죠? 저기 드실 분? 홀스. 자, 홀스. 어이. 약간 널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니었어. 아니, 넌 싫어해. 아니, 장난이지. 이제 홀스. 이거 하나로 먹고 한 문제 더 버텨야지. 누가? 야, 2개밖에 안 남았어. 다현이 하나 먹을래? 하나 먹을래? 재현이 하나 먹을래? 네? 그래? 그럼 내가 먹어야지. 하나 더 먹어야지. 나 요새 애들 이게 나 너무 이게 속으로 엄청 가겠다. 아니야. 선생님 더럽게 많이 뺏어 먹네 이러면서. 아니? 그래? 야, 나 무슨 동네 뭐 불량배도 아니고 애들 거 다 뺏어 먹네. 야, 멘토스 먹을 사람 막. 야, 이건 근데 좀 커피 맛이야? 콜라. 아니, 색깔이 약간 커피 색. 콜라 맛이 있어? 한번 먹어볼까요? 제가 한번 멘토스 콜라 맛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세게 줘. 사탕이 있는 걸 까먹고 있었어. 아야. 사탕 입고 있었네. 오, 야, 소리가 소리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편집해야 되겠다. 어우, 야, 진짜 단 거랑 먹으니까 와, 입안이 썩는 것 같아. 이거 콜라맛 맛있냐 이거? 이거 좋아하는 맛이야, 네가? 저희가 먹는 맛이야? 솔직히 말해봐. 이거 처음 먹어봤지? 그리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준 거. 야, 이거 혹시 도전! 나 콜라 맛 한번 먹어보고 싶다. 멘토스 진짜 이거 장난 아니야. 이거 줘도 되지? 내가 봤을 때 얘 이거 집에 가서 절대 안 먹을걸? 우와. 맛있어? 먹어봐. 응. 맛있는지 한번 먹어봐. 내 것도 아니지만. 응? 희석이 거. 이거 너 먹을 거야, 집에 가서? 이거 진짜 어때? 맛있는데요? 진짜. 그래? 너 맛있어? 아직 안 먹었어요. 나는 딱 먹는 순간 진짜 궁금하다. 용기 있는 자는 콜라를 먹을 수 있어요. 자.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어? 아니, 무슨 양 맞나요? 난 이거 지금 딱 먹자마자 이게 뭐지 싶었는데. 야, 지금부터 하나 물어볼 거야. 이거 무조건 지금 딱 기억해. 딱 기억해야 돼. 아주 그냥 x제곱이 4-k보다 크거나 같다가 모든 실수 x에서 뭐야 이거 식수가 아니에요? 실수 x에서 항상 성립하게 하는 k의 범위는 얼마일까요? 내가 이걸 맞춘 애를 본 적이 없어. 효원이 이제 맞출 수 있잖아, 그지? 이거 말하지 말걸. 강경호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사진에 탁 가르쳐주고, 그죠? 강경호 딱 이렇게 하면 또 겨우가 선생님 그거 아닙니까? 편집하면 돼. 다시 편집하면 바로. 자, 이 문제를 맞춘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들. 경호야!
4-K가 0보다 작아. 훌륭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바로바로 시켜보면 생각보다 이거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숫자로 보여줄게. 자, 5x로 갑시다. x제곱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해가 모든 실수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x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합니까? 아니죠. 뭐 2분의 1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되는 게 더, 되는 게 더 많지만 안 되는 것도 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될까, 안 될까요? 이건 되겠죠. 이거 우리 알고 있는 거잖아. 맨날 되는 거.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x제곱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되는데 이거 될까, 안 될까? 마이너스 1인데 뭔가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뭐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왜냐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무조건 큰 건 당연한 거라고, 그치? 그럼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모든 실수에서 항상 성립하려면 네가 뭐일 때부터, 0일 때부터 뭐일 때까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음수일 때는 다 괜찮은데 누가 돼버리면 얘가 양수가 돼버리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진 않으니 우리는 이 친구, 누가? 4-K가 누구보다?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그죠? 그래야 저게 성립하게 되고, 그럼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으니 K는 4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조금만 하나만 더 붙일게. 하나만 더. 원모. 띠용 Y는 띠용 Y는 하고 부르면 이걸 우리는 무등식에서 어디로? 함수로 확장시키는 거야. 그지? 근데 이렇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또 똑같은 얘기가 좀 다른 관점에서 더 쉽게 풀릴 수도 있거든요. 하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y는 x제곱이라는 건 원점을 지나는 아래로 불룩인 이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 y는 x제곱. 맞죠?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y는 4-k 이렇게 붙이면 이거는 하나의 상수함수 아니겠어요? 상수함수? 그러니까 이거는 가로로 쭉 이거라고. 그지? 그러면 얘가 항상 얘보다 어디 쪽에? 위쪽에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4-k가 어디에 있어도 괜찮아? y는 4-k가 이렇게 아래쪽에 있으면 항상 얘보다 어디 쪽에 있다? 위쪽에 있다.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얘가 위쪽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러면 등호가 될 때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도 가능해진다? 얘가 딱 뭐가 되는 상황? 0이 되는 상황까지도 가능해진다는 게 약간 이해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4-K가 딱 0이 돼버리면 얘가 잠깐 만나기는 하지만 잠깐 만나고 나머지 다 위쪽에 있으니 저것까지 괜찮은데 딱 어떨 때는 안 된다? 4-K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어디 쪽에? 위쪽에 있는 것도 있지만 이거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으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저게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려면 얘가 누구거나 0이거나 음수거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 똑같아.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가 됐든 틀리면 안 되는 거야. 되지? 그러면 마무리. 경우 준비됐어? 경우가 요새 조금 괜찮은 것 같아. 경우야, 어떤 x에 대해서 x제곱이 5-k보다 작거나 같다가 거짓이 되는 k의 범위는 어떨 걸까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부정. 얘가 거짓이야. 그러면 어떤 게 참일까?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이 5-k보다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 괜찮아요? 그럼 이거가 참이면 얘가 거짓인 거 이해될까요? 뭘 집어넣어도 얘가 얘보다 작은 게 없어야지 저게 거짓인 거잖아. 그죠? 그 얘기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은 5-k보다 커야 된다. 얘가 참이어야 얘가 거짓이다. 이런 거 볼 줄 알아야 돼. 그죠? 모든의 어떤 애 부정은 뭐다? 모든이다. 이런 것도 우리 얘기를 했었다고. 자, 그럼 이렇게 되게 하는 k의 범위는 얼마? 어떻게 돼? 5-k가 0보다 다시 뭐라고?
작다라 그랬어, 크다라 그랬어 지금. 당황한다 얘 또. 얘 또 이렇게 물으니까 또 당황해요 얘 또. 크다야 작다야? 자신감 가지고 그냥 질러. 작다 맞아. 그래 막 반응 보고 빼지 마. 작다 맞아, 그지? 얘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된다고? y는 x제곱이 있고 0이 O-k가 0보다 작은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죠? 항상 위쪽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k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5보다 작고 k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죠? 오케이? 아주 틀기만 해가지고 그냥 요거 진짜 많이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오늘 그냥 시간 나는 김에 해드렸어요. 괜찮은가요?